자,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서 여러분들 의견을 갖다 여쭈어보는 시간을 갖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 3가지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해서 첫 번째는 TRC라는 걸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갖다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공동관리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 한시적 의료보험 수가가 혹시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요 3가지 점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3가지가 다 된다 그러면은 뭐 좀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거 있을 수가 있지만 아마 부산에 안 내려오려고 하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디지털 헬스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저 3가지를 부산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내려오려고 마음먹는, 안 내려오려고 버티는 회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한번 말씀을 갖다 들어보면 첫 번째가 TRC인데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TRC라는 게 뭐라면 Trial Ready Cohort입니다. Trial Ready Cohort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아주 큰 규모의 어르신들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 컬렉션 하는데 어떤 용도로 컬렉션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대규모 글로벌 제약회사가 와가지고 우리는 요번에 새로 만든 항암제를 위해 가지고 요런 임상시험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서부터 한번 준비해 볼게요가 아니라 네, 우리는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코호트를 부산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 임상시험 대상자를 갖다 모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스크리닝을 하고 데이터를 갖다 모으고 하는 그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우리 임상시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런 조건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주세요 하면은 트라이얼 레디 코호트는 그 사람을 그 다음날 제공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게 트라이얼 레디 코호트고요. 부산 해운대구, 진구,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해운대구, 진구를 한다면 한 5,000명 정도 되는 트라이얼 레디 코호트를 갖다 유지한다 라고 하면은 저게 연수를 가지고서 쭉 진행을 해서 1년, 2년, 3년 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계속 그분들에게 측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리적, 신체적인 변화를 갖다 계속 측정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제약회사들이나 디지털 헬스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에 가면 우리가 매우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트라이얼 레디 코호트가 있다 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금 이걸 갖다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지명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부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히 이 노화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인적 구성을 갖다가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 위치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한 장만 뒤로 어떻게 할 거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병원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의료법이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개인정보 보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병원에서 많이 수집을 했더라도 그 데이터를 갖다 외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 정보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현재 있는 이 어르신들 또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세이프티 존을 만들어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특정 다른 지역,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그게 병원의 관할 하에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가상 공동관리 구역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어르신들 또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런 공동관리 구역에 넣어서 이 부산에서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기기나 또는 디지털 헬스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는 회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 회사들 입장에선 정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한 분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도 비싸거든요.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여기 광주 분은 안 계시죠? 여기 부산이니까 저희 이제 광주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업이냐면은 빛골 시니어 무슨 타운인데 그런 타운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도인지장애 치료제 그리고 이 경도 치매 진단 도구죠. 그거의 정확도를 갖다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갖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분한테 30분 동안 데이터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오게 되면 부산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 세이프티 존, 물론 아무나 들어가서 쓰면 안 되겠죠.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회사나 또는 기관이 그 세이프 존에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정책 제안은 저희가 이제 독일을 좀 본받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일에서 디가라고 한 장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독일에 디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은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이런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만든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상시험 허가를 받고 나서도 보험 수가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보험 수가를 갖다가 받는데 다시 이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하고 또 심사를 받고 하는 게 미니멈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독일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심사를 되게 빨리 해줍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갖다 굉장히 빨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심사가 끝나가지고 사전 심사 통과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가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보험 수가를 갖다 준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순간서부터 의사가 처방을 하고 환자가 그걸 갖다가 쓰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바로 페이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전 수가니까 급여에 해당하게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를 해주냐? 1년을 해줍니다. 한시적으로. 1년을 해주고 나서 과연 그렇게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가까지 해줬는데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냐를 1년 후에 보고하라고. 그래서 1년 후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오케이를 갖다 받으면은 바로 정식 수가를 갖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 디지털 헬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보험 수가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좋은 디지털 회사가 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망한 이유 넘버 원이 뭐냐면 수가를 못 받아서.
수가를 갖다 못 받아서 이제 미국은 사보험이니까 수가를 갖다 인정해주는 보험회사가 많아야 되는데 보험 수가를 인정해주는 곳이 딱 미국에 한 곳뿐이 없었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운영비를 갖다 보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건 뭐 만약입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부산에 있는 디지털 헬스 기업에서 부산에 있는 코호트를 이용해서 개발한 그런 신약 또는 디지털 치료제 또는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한국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부산시가 1년 동안 보험수가를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저도 옵니다.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막혀 있는데 부산시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가 됐던 전체적으로가 됐던 그걸 갖다가 시 차원에서 풀어주겠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계속 효과가 좋으면은 그때는 보험수가를 받으니까 보험수가 받아서 진행할 수 있고 별로 효과가 안 좋으면 거기서 이제 드랍 시키는 걸로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위험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디지털 기술과 의료 서비스가 결합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 현재 얼마만큼이나 심각도가 있느냐를 재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결과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니어 시장은 의료 시장에서는 황금 시장입니다. 평생 사용하시는 의료비의 75% 이상을 65세 이후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의료 서비스 시장이고요. 그 의료 서비스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 쪽을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시장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고령자 특화된 TRC를 구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자산, 시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효율적인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관리구역. 그걸 갖다 만들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 베이스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산에서 만들어진 제품 또 부산시의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험수가를 적용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면은 디지털 헬스 산업이 이 부산에서 날개를 갖다 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시 양문성 정진명입니다. 교수님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라 불러야 될지 그 주식회사 하이 대표이사님이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에서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종강연 감사드리고 그다음 주식회사 하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또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토론 과제에 대해서 먼저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나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TRC 부분인데요. 아까 트라이얼 레디 코호트 결국 고령자 집단 대상으로 어떤 임상 실험을 떠올리는데 제가 부산진구 부구청장 할 때 그때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마을 사랑채라고 해서 그 식사를 배급하면서 식반에서 뭘 남기고 했는지도 그 카메라로 체크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는 소금을 줄인다든지 맞춤형 당뇨 환자는 설탕을 줄인다든지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해줘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건강정보에 하는 것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정책 실험을 했는데 그게 국토공모과제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진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TRC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에코델타 시티에 디지털 헬스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데이터 공공 관리 부분은 저도 계속 이게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플랫폼이 제일 중요하다. 그냥 각 이렇게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모아진 게 플랫폼에서 축적이 돼가지고 어떤 클라우드를 AI로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보호 부분인데 데이터 3법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부산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아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센티브를 코인 형태로 해야 하고 이게 사실은 그 개인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는 블록체인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블록체인망을 사용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임상 대상자 아까 그 코호트 그 임상 대상자들이 참여를 해서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의료 수가 문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의료 집단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좀 좋은 일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중요한데 그 아주 강력한 이익 집단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함부도 건드리기 어려운 이익 집단인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대면 치료가 도입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아마 이익 집단 그러니까 의료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보험수가를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 보험수가라는 것도 결국은 블록체인망에서 의료정보가 다 도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디지털 거래소를 구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인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시켜야 이게 이제 정보가 이게 유통되는 디지털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대한 몇 가지가 그 교수님 아까 이제 과제를 던지신 데 대한 제가 나름대로 답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교수님 저 아시는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ADHD 뭐 산만한 애들 그 다음에 요새 정신병 환자들 칼부림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디지털 치료제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단순히 정신과에 보내서 우울증 약을 했을 때, 가두고, 우울증 약을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치료 효과가, 쓰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이건 그냥 제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정부와, 그 다음 우리 부산시에, 그 다음 교육청에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학교 문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학생이 만약 선생님한테 달라들거나 굉장히 산만하거나 이랬을 때는 제 학교마다 디지털 치료 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때 받으면하고 사방팔방을 갖다가 어떤 몰입이 될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나 해가지고 안정이라든지 그 사람에 맞게 맞춤형 디지털 방을 만들어서 일종의 페널티로서 네가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일주일 동안 1시간씩 들어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치료 효과까지도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물론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면밀히 아까 디지털 마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아까 디지털 마커로 해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교육청마다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장님께서 15분권 도시를 자꾸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15분권 도시는 해서 좋은 게 뭔데 할 때 그 시민들이 그 15분권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구마다 다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디지털 어떤 치료기기를 개발하게 되면 구 단위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스마트시티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기능으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준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실험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요양원 같은데 카메라를 다 설치해가지고 낙상이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인지를 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소방서나 주치의한테 연결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집집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그 구단위의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부산시가 지금 가장 강점이 에코델타 시티에 디지털 헬스구가 거기에 이제 지금 대학교 원도 들어가지만 각종 실험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의료 분야뿐만 아니고 어떤 산업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교육청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전원한테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검사를 해서 이 친구들의 ADHD 성향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 부모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갖다 잘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자 해가지고 우리 대구교육청 교육감님이 아주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고 하이 와가지고 공짜로 다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3년째 대구교육청에서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제가 놀란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얻은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교사가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게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무슨 저거 있죠. 그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요새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신 그 법 때문에 교사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아동 학생의 그 검사 결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대구교육청에 갔었을 때 그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권 확립을 위한 새로운 이 특례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얻은 아동에 대한 데이터는 담임 선생님은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할 때 이 학생이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아시고 지도하실 수 있게 하자라는 걸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셨던 방에 가둔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그건 뭐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보실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주민, 구 주민에 대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그 구의 행정을 갖다가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이 열람하실 수 있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 실용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